네, 사회의 경제 구조와 돈을 버는 원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여러분 혹시 그 1달러짜리 지폐 유심히 살펴보신 적이 있나요? 1달러짜리 지폐 뒷면에 보면 피라미드 구조가 나와 있습니다. 그 피라미드 구조가 왜 1달러 뒤에 나와 있을까요? 그리고 그 피라미드의 맨 위에 보면 눈동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곧 무엇을 뜻할까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누군가 지배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주변 사람들은 그 피라미드 구조의 어느 위치에 있을까요? 바로 맨 아래에 위치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세상은 특히 경제는 화폐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화폐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5만원짜리 심사인당, 5만원짜리 지폐, 그 5만원짜리 지폐 돈가방에다 넣어서 어디를 가든 건물도 살 수 있고, 주식도 살 수 있고, 물건도 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랑도 살 수 있다고도 얘기합니다. 화폐가 지배하는 세상이죠. 그런데 이 원화를 가지고 영국에 가서 또는 호주에 가서 건물을 살 수 있을까요?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달러로 바꿔야 됩니다. 결국은 여러분, 달러를 찍어내는 사람이 세상을 지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니어리지라는 말씀 들어보셨나요? 시니어리지 효과. 100달러를 찍어낼 때 원가가 10달러면 남는 것이 90달러입니다. 그 90달러 남는 것을 시니어리지라고 얘기하죠. 미국은 적자가 나도, 무역 적자가 나도 달러를 찍어내기 때문에 망하지가 않습니다. 미국에서 찍어낸 달러를 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건물도 살 수 있고 주식도 살 수 있습니다. 불공정하죠? 여러분 혹시 중국계 미국인 숭홍빙이라는 작가의 화폐전쟁이라는 책을 읽어보신 분 계실 겁니다. 제가 한 3권 정도 읽다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후두둑 떨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밤낮 없이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기술 개발하고 그렇게 많은 기업을 일으켜도 결국은 화폐에 대한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화폐의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종속될 수밖에 없겠구나. 눈물이 저도 모르게 쏟아졌습니다. 지금 달러가 부족하면 우리나라는 바로 당장 내일이라도 외환 위기를 겪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 가치가 폭락하고 달러를 가진 사람들이 그 폭락한 자산을 손쉽게 사갈 수가 있습니다. IMF 외환 위기와 2008년 금융 위기를 통해서 그 두 번의 경제 위기를 통해서 우리나라 은행 지주회사 또 대기업들 지분 50% 60%가 다 달러에게 뺏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냉혹한 달러가 지배하는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을 지배하는 화폐의 도전장을 낸 것이 바로 비트코인이죠. 왜 당신들이 마음대로 세상을 지배하는가? 또 당신들을 믿고 돈을 맡겼는데 대형 투자회사가 부도를 내서 수많은 다른 나라의 회사들까지,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가? 이것은 잘못됐다 해서 이제는 우리들끼리 서로 믿고 만들 수 있는 그런 화폐, 믿고 쓸 수 있는 그런 화폐를 만들자 해서 누군가가 비트코인을 만들어냈죠.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요. 그것을 필두로 세상은 화폐 전쟁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1달러의 뒷면에 있는 그 피라미드 구조의 맨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돈을 벌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한 가지는 디지털 자산 설계사, 디지털 자산 컨설턴트, 이러한 것이 앞으로 새로운 직업으로 대두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디지털 자산 컨설턴트
앞으로 돈을 가장 많이 움직이는 직업군에 속할 거고요. 또 돈을 가장 많이 버는 직업군에 속할 겁니다. 또 유능한 디지털 자산 컨설턴트를 만나면 주변 사람들이 돈을 또 많이 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디지털 자산 컨설턴트도 A급, B급, C급, D급 아마 급수가 나눠질 겁니다. 바라건대 A급 디지털 자산 컨설턴트가 되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구조에 대해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고 이것을 얘기를 해줘야만 됩니다. 이 1달러 뒷면에 있는 이 피라미드 구조, 또 이 피라미드 구조에 우리 주변 사람들의 대부분이 맨 아래에 위치해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은 법과 제도, 교육, 방송, 신문, 또 우리 사회의 문화, 이 모든 것들은 이 피라미드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피라미드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은 곧 뭐냐면 피라미드 구조의 맨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벌면 안 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돈을 벌지 못해야 그 구조의 위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벌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맨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노동소득자들이고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을 자본소득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돈을 버는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돈을 버는 원리를 우리는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몸으로 이용해서 노동을 통해서 버는 것만이 정직하게 돈을 버는 것이다라고 교육을 받았죠. 바로 그 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교육입니다. 돈을 버는 원리는 간단합니다. 오늘 세 가지 이 원리를 말씀드릴 텐데요. 이 세 가지를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 아주 간단합니다. 메리츠 자산운용의 존 리 대표가 한 얘기입니다. 몸은 늙어도 자본은 늙지 않는다. 몸은 늙어도 자본은 늙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반드시 우리 아이들에게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얘기를 해줘야만 됩니다. 또 두 번째 원리는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 교수 지난 수백 년 동안의 경제 데이터를 분석해서 21세기 자본이라는 책을 썼죠. 그 책의 핵심 내용은 바로 돈을 버는 원리 두 번째입니다. 자본소득이 노동소득을 항상 앞섰다. 그러면 여러분, 돈을 벌려면 노동소득을 가져가야 될까요? 자본소득을 가져가야 될까요? 예, 당연히 자본소득을 가져가야 됩니다. 노동소득을 벌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월급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내가 버는 돈의 30%, 50%, 70%를 반드시 투자를 해서 자본소득을 가져가야만 남아있는 삶을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노동소득으로는 돈을 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여러분들은 돈을 번다는 개념을 내가 일을 해서 버는 것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돈을 번다는 개념을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바꾸셔야 됩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돈을 버는 것, 누가 나에게 돈을 벌어다 주는 것, 이것이 바로 돈을 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돈을 벌기 위해서 자본소득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세 번째입니다. 우리 경계설화라고 하는 인문학 강의로 유명한 최진석 교수님께서 그 강의 내용에 녹아 있습니다. 모든 배움의 목적, 서울대, 하버드대, 예일대학교 다니고 연세대학교 다니고 이런 모든 배움의 목적, 공부의 목적은 바로 예측 능력을 기르기 위함이다. 이것이 바로 자본소득을 가져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능력입니다. 예측 능력을 가져야만이 자본소득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 시간 이후부터 어떤 현상을 볼 때마다 예측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자본소득을 가져가려면 반드시 예측 능력이 필요하고 예측 능력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습관일 뿐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부터 이제 다 함께 자본소득자가 되기 위한 예측 능력을 기르는 그 통로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